자, 183페이지에 부동산 투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미래의 현금 수입과 현재의 현금 지출을 교환하는 행위를 부동산 투자라고 하죠. 자, 미래의 불확실성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의 불확실한 수익을 획득하기 위해서 현재의 확실한 소비 지출을 우리가 희생하는 행위를 우리는 부동산 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이 총 투자한 금액이 있죠. 부동산을 우리는 투자하기 위해서 총 투자한 금액을 지불해서 취득을 하죠. 취득을 해서 보유기간 동안 운영을 하는데, 이 운영하는 동안 임대료 수입이 발생하는데, 이 임대료 수입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소득이득이라고 하죠. 자, 소득이득은 임대료 수입이기 때문에 연간 단위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보유는 연간 단위로 소득이득을 구하기 때문에 1년 이상 보유해야 투자입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처분을 하는데, 이 처분한 가격과 취득 가격의 차이를 우리는 전문용어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이라고 해서 자본이득이라고 하죠.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하면은 보유기간 동안의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장점 중에 하나가 낮은 금리로 융자를 받아서 자기 자본 수익률을 높이는 행위를 뭐라고 하죠? 지렛대 효과 또는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는데, 이 지렛대 효과, 레버리지 효과를 또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또 부동산 투자는 사용에 따라 소모되는 감가상각 비용이라든지 대출금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가 돼요. 세금 공제가 되기 때문에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총 투자 금액은 내 돈, 자기 자본도 있지만은 뭐도 있다? 우리는 부동산은 고가의 상품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뭐를 조달한다? 타인 자본을 조달해서 우리는 매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자, 타인 자본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자가 없는 타인 자본이 있고, 이자가 있는 타인 자본, 이자가 있는 타인 자본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자가 없는 타인 자본은 여러분 전세금, 보증금이죠. 요즘 전세금, 보증금은 계약 만료 시에 돌려주면 돼. 이자 없이. 그렇지만 이자가 있는 것은 뭐죠? 대출금인데, 이 금융기관에 대출받은 금액을 또 전문용어로 저당 또는 다른 말로 저당 투자액, 여러분 저당이라기도 하고 저당 투자액이라고 해요. 그럼 자기 자본은 뭐라고 하죠? 자기 자본은 지분 또는 지분 투자액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은 이런 용어 좀 알아두시고, 또 시험에 최근에 또 2번 출제된 용어 중에 인플레이션이 있어요.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화폐 가치는 하락하지만 부동산 실물 자산의 가격은 오릅니다. 그럼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은 부동산 가격은 오르기 때문에 실질적인 구매력을 보호받을 수 있는 효과, 그걸 전문용어로 인플레이션 해지라고 하죠. 인플레이션에 방어하는 수단으로서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구매력을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되겠죠? 장점이에요. 단점은요, 황금성. 요게 2년 전 정답 물었거든요. 부동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황금성인데, 주식이나 정기 적금 등에 비해서 황금성 면에서 불리하다, 낮다는 단점이 있어요. 또 부동산은 발품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 노력 많이 들고,
또 중개수수료와 같은 보수, 그리고 법적 수속에 따른 비용, 이 거래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도 있어요. 또 위치가 고정되었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규제, 법적인 규제를 또 많이 받는다는 단점. 자, 지렛대 효과, 원래 주의를 많이 해야 되는 용어인데 항상 지렛대 효과는 뭐를 이용해야 된다? 타인 자본을 이용해야 된다. 타인 자본을 우리는 차입금이죠. 이 타인 자본을 뭐 해야 된다? 이용을 해야 된다. 이 타인 자본을 이용을 해야 뭐가 발생하는 거죠? 지렛대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럼 타인 자본을 이용을 하는데 이 부채 비율, 작년에 또 출제된 용어죠. 자, 부채 비율은, 자, 여러분 총 투자한 금액 중에서 내 돈이 얼마 있느냐? 내 돈. 자기 자본인데 여러분 작년 시험에는요. 뭘로 출제냐면 이걸 지분으로 출제해서 작년 시험엔 지분. 그리고 총 투자한 금액 중에 내 돈을 얼마 투자하면은 나머지는 뭐 해죠? 빌려야겠죠. 빌려야 됩니다. 타인 자본을 조달해야 되는데 타인 자본은 뭐죠? 부채. 그래서 작년 시험에 용어를 요걸 출제했거든요. 지분에 대한 부채 비율을 뭐라고 하죠? 부채 비율. 요걸 출제했어요. 분모는 뭐죠? 지분. 분자는 부채. 그래서 부채 비율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타인 자본을 얼마 이용하느냐에 따라 내가 투자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변화를 해요. 그럼 이러한 부채 비율의 변화는 또 뭐에 영향을 주죠? 우린 지분 수익률에 또 영향을 줘요. 부채 비율의 변화는 지분은 자기 자본이거든요. 자기 자본 수익률에 영향을 주는데 분자는 분모, 분자에서 분모는 자기 자본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지분 투자액. 시험에 또 우리 지분 투자액으로 또 출제를 하기도 하죠. 에 대해서 지분에 대한 대가, 이 지분에 대한 대가를 지분 수익인데 이 자기 자본에 대한 대가를 뭘로 표현하죠? 세전 현금 수지. 자, 여러분 2년 전에 이렇게 한번 냈거든요. 세전 현금 수지를 지분 투자액으로 나눈 것을 총 투자 수익률이라고 한다? 틀렸죠? 뭐다? 지분 수익률. 2년 전에 출제해서. 계산도 아니야, 말로. 수식 이해하는지 보는 거죠. 세전 현금 수지는 순 영업소득, 순수익이죠. 순수익에서 타인 자본을 조달했으니까 이 대출금에 대한 뭐를 빼줘야 돼? 부채 서비스액. 작년 시험에 또 출제했죠. 부채 서비스액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죠? 원리금. 원리금 상환액은 뭐죠? 원금 플러스 이자인데 작년에는요 원리금 상환액을 뭘로 출제하냐면 이자 지급액으로 출제했어요. 그러니까 틀렸죠?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원금 플러스 이자예요. 자, 우선 요 수식 또 상당히 중요한 수식이다.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우선은 지렛대 효과가 두 가지로 나눠요. 자, 지렛대 효과는 두 가지. 하나는 수익금 지렛대 효과, 또 하나는 수익률 지렛대 효과. 자, 여러분 하나는 금액이고 하나는 퍼센티지 수익률. 자, 수익금 지렛대 효과는 여러분들이 많이 즐겨하는 투자, 갭 투자라고 하죠. 갭 투자. 뉴스 보면 뭐 갭 투자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전세금을 안고 주택을 매입을 하는 경우. 이때 전세금은 아까 뭐라고 했죠? 무이자 타인 자본이에요. 그래서 이 전세금은 무이자 타인 자본입니다. 그래서 전세금이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은 것과 똑같은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금을 안고 주택을 매입을 하는 경우도
지렛대 효과를 활용하는 중요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집은 3번 정도 출제했죠. 수익률은 또 2년 전에 또 출제를 했었는데 정 플러스 정의 지렛대 효과 또 뭐죠? 중립적 지렛대 효과 또 마이너스 부의 지렛대 효과 3가지가 우리가 있습니다. 자, 정의 지렛대 효과는 지분은 자기 자본이죠. 지분 수익률이 있고 또 종합 수익률이 있는데, 자, 여러분 종합 수익률 그리고 저당, 여러분이 금융이론에 가면 저당 수익률도 많이 나오는데, 저당 수익률은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금리, 대출금리를 얘기해요. 자, 이럴 때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대출금리보다 자기자본 수익률이 더 높았어요. 융자를 이용했더니. 야, 투자 잘냈어. 그래서 투자의 장점은 요걸 누려야 돼. 뭐를 누려야 된다? 정의 지렛대 효과를 누려야 돼. 근데 여러분 융자를 받아서 투자를 했어요. 여러분 융자를 받아서 투자를 했는데 문제는 지분 수익률이 변화가 없어서 다 똑같아요. 지분 수익률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중립적 지렛대 효과고, 또 여러분 융자를 받아서 투자를 했는데 오히려 자기 자본 수익률이 더 하락을 해버렸어요. 하락을 해서 이렇게 대출금리보다 낮으면 뭐가 발생한다? 마이너스 지렛대 효과를 발생한다. 그럼 투자 잘못했지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용어인데, 종합수익률을 우리 출제를 했는데 24회도 나오고요. 우리가 6회도 나오고 올해도 출제 예상되는 용어거든요. 잘 공부해야 됩니다. 총투자 수익률 또는 총자본 수익률. 자, 총투자 수익률, 총자본 수익률인데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데 총 투자 금액에 대한 순영업소득, 순수익과의 비율을 얘기하죠. 요 용어도 시험 문제 24회 6회 출제인데 또 말로 됐죠. 순영업소득을 총투자액으로 나눈 것을 총투자 수익률이라고 한다. 맞는지 뭐. 요것도 우리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용어. 요 2개는 시험에 잘 나오죠. 요거. 하여튼 단골로 출제 많이 합니다. 이 개념. 자, 뉴스에 많이 나오는 용어. 여러분, 뉴스에 많이 나오는 용어가 담보 인정 비율이죠. 대부 비율인데 뉴스 신문에는 담보,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얼마나 인정받는 비율이냐. 그래서 이것을 LTV, 꼭 시험에 보면 관련해 LTV 약어를 꼭 적어줘요. 부동산 가격에 대한 대출금. 그래서 여러분 이 부동산 가격을 기준해서 대출을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느냐. 금융기관으로부터. 자, 대부 비율이 높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대부 비율이 40%다. 여러분, 대부 비율이 40%에서 60%로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부동산 가격이 10억인데 대부 비율이 40%일 때는 4억을 대출받을 수 있는데 60%로 높아지면 얼마? 10억에 6억까지 가능해요. 그럼 이전보다 부동산 가격에 대한 대출금이 많아지죠? 자, 이전보다 이렇게 대출금, 대부 비율이 높아서 대출금이 많아지면은 우선 투자의 지렛대 효과는 커져요. 우선 투자의 지렛대 효과는 뭐 한다? 커진다. 지렛대 효과도 커지지만은 또 대출금이 이전보다 많아지면 주택 수요자인 차입자에 있어서의 원리금, 상환 부담도 이전보다 뭐 한다? 높아져요. 이전보다 높아지면은 원금 이자를 제때 못 갚게 될 뭐죠? 채무, 원금 이자를 제때 못 갚는 것을 채무 불이행인데, 채무 불이행의 가능성도 뭐 한다? 높아지게 돼요. 높아지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통받는 것을 뭐라고 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통받는 걸 금융인데 금융상의 위험도 어떻게 돼요? 높아지죠. 위험이 높아져요. 그래서 2년 전에는 위험이 낮다로 출제했잖아요. 위험이 높아진다는 걸 주의해 두셔야겠죠. 자, 만약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타인 자본을 이용을 해야 지렛대 효과가 발생하는데 타인 자본을 이용하지 않고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면, 자, 여러분, 타인 자본을 이용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지렛대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선 지렛대 효과 발생하지 않고 또 무슨 거?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통받음으로써 생기는 위험도 발생하지 않는다. 융자 안 받았으니까. 그래서 요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면요, 융자가 없기 때문에 종합 수익률, 즉 총 투자 수익률과 지분 수익률은 항상 같아요. 여러분, 융자가 없으면은 종합 수익률과 지분 수익률은 항상 뭐다? 같다. 여러분, 요 두 개가 항상 같은데 융자를 이용해도 요게 같게 되면은 중립적이라는 얘기예요. 지분 수익률이 변화가 없다. 융자를 이용해도. 그럴 경우는 뭐다? 중립적. 다 같으니까. 자, 우선 시험 문제 원래 지렛대 효과 출제 예상이 되니까 좀 주의를 좀 해두시기 바라고. 자, 여러분 교재 187페이지로 가서 화폐 시간 같이. 자, 현재 가치 프레젠트 밸류인데 현재 1억 원이, 자, 현재 1억 원이 10년 후에 얼마가 될 것인가? 얼마가 될까요? 1억보다 많아요. 미래 가치는 future value. 현재 가치 1억 원은 10년 후에 얼마가 되느냐? 1억보다 더 많죠. 왜 많으냐? 이자율을 적용하잖아요. 뭐를 적용? 이자율을 적용해서 우리는 할증을 해요. 할증. 네, 할증. 할증을 하기 때문에 더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5년 후에 1억 원이 현재 얼마냐? 1억보다 적겠죠. 왜? 여기는 뭐를 적용한다? 할인율을 적용해서 뭐를 하죠? 여기는 할인을 하잖아. 할인. 예? 디스카운트. 할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가치가 같은 게 아닙니다. 5년 후에 1억 원과 현재 1억 원을 비교하면은 현재 1억 원이 크다. 왜냐하면은 5년 후에 1억 원은 현재의 가치로 할인하면은 1억보다 작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은 이렇게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가 다릅니다.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를 해서 우리 투자를 판단해야 되는데 투자의 판단 시점은 무슨 시점에서? 현재 시점에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상당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그 관계를 염두에 두시고 188페이지로 오시면은 이자 계산 방법은, 자, 여러분 이자 계산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단리와 복리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뭐를 사용한다? 복리. 이자를 지급을 하는 복리 계산을 하고 단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죠. 요거는 사용하지 않고 우리는 이자에도 이자를 지급하는 복리 계산 방법을 사용하고 연이자율은 10%라고 가정을 했을 때 현재 얼마냐? 현재 프레젠트 밸류, 현재의 가치 100만 원. 자, 현재 100만 원이 1년 후에는 얼마가 되느냐? 자, 여러분 현재 100만 원이 1년 후에 얼마가 되느냐? 얼마? 100만 원 곱하기 얼마? 100만 원은 원금이고 100만 원에 연이자를 10% 곱하면 이자거든요. 원금 이자를 더해주면은 1년 후에 가치가 돼요. 그럼 100만 원이라는 공통되는 숫자를 이렇게
묶어서 괄호를 해버리면 1 플러스 0.1인데 괄호를 풀면요 100에 1을 곱해주면 요게 나오고 또 100에 0.1을 곱해주면 요 뒤에 수식인데 요때 요 가운데 플러스가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질문을 하니까 해주는 겁니다. 괄호를 왜 치냐? 저도 모르겠어. 네. 계산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 그렇죠. 우선은 얼마? 100만 원에 10만 원 더해주면 110만 원. 그래서 현재 100만 원은 1년 후에 110만 원의 가치가 있어요. 그럼 110만 원이 다시 1년 후에는 얼마? 자, 복리로 들어갑니다. 처음에 이자 10만 원 나왔죠? 이 10만 원에 또 이자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얼마? 우리는 원금은 얼마? 110만 원. 다시 110만 원에 몇 프로? 10% 이자. 원금 이자요. 더해줍니다. 자, 그럼 공통되는 숫자 110만 원 곱하기 얼마? 1 플러스 또 0.1. 공통되는 숫자를 또 묶어냈어요. 자, 이때 이 110만 원 자리에 요 숫자를 여기에 넣어주는 거예요. 110만 원 자리에 요 숫자를 넣어주면은 100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0.1이 몇 번? 하나, 둘, 두 개 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제곱. 1년 후일 때는 1승이고 2년 후일 때는 제곱이에요. 그래서 121만 원. 여러분 복리 계산하면요 121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120만 원이 나오는 게 아니라 120만 원 나오는 건 단리 계산이고 아까 여기 10만 원에 또 이자를 붙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21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복리 계산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또 계속 가면 얼마? 또 N 년 후에는 100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0.1인데 2년 후일 때는 제곱이니까 N년 후일 때는 몇 스? N스. 원리가 이렇게 주어지죠. 자, 그러면 FV 연이자율 R% 몇 년? N년 후의 미래 가치는 100만 원은 무슨 가치? PV 100만 원은 현재의 가치 곱하기 1 플러스 연이자율 R 퍼센티지 몇 년? N년 후. 자, 이때 현재 100만 원 현재 가치 100만 원이 N년 후에 미래에 얼마의 가치가 되는가 구해주기 위해서는 이 빨간 수식을 곱해주는데 이 빨간 수식을 우리는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 자,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라고요. 자,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인데 미래가치 요거 해서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를 일시불의 내가 계수라고 해요. 현재 가치 100만 원이 N년 후에 얼마가 될 것인가를 구해주는 계수를 말합니다. 자, 여기서 PV는 또 얼마? PV. 요걸 구하고자 할 때는 양변을 뭘로? 1 플러스 R의 N승으로 양변을 뭐 해주면 돼? 나눠주면 돼요. FV 곱하기 양변을 1 플러스 R의 N승으로 나눠줬어요. 1. 또 요 빨간 수식인데 자, 여러분 5년 후에 미래가치 1억 원이 현재 얼마가 되느냐? 그럼 요 빨간 수식을 곱해주는데 이 빨간 수식을 우리는 또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라고 해요.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인데 이때 현재 가치를 또 줄여서 현가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를 일시불의 현가 계수라고 해요. 자, 그런데 3과 3분의 1을 곱하면은 1이 되는데 이때 3과 3분의 1은 두 수는 서로 역수 관계예요. 그럼 두 개 곱하면 어떻게? 빨간 수식 두 개를 곱하면 요거 없어지죠. 약분돼서 없어지면 보다 요것도 역수 관계. 그래서 뭐에 있다? 역수 관계에 있다.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와 일시불의 현재가치계수는 어떤 관계? 역수관계에 있다. 자, 그러면 이제 10월 달에 여러분 시험이 아직 200일, 아직 190대로 안 들어왔거든요. 아직 200일 남았어요. 이제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내요. 자, 여러분 본 시험에는 이런 문제를 내요. 여러분 10월 달
우리가 시험에 칠 때 우리 중개사 시험 본 시험에 가면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자, 현재 토지 가격은 1억 원. 자, 현재 토지 가격은 1억 원이야. 그리고 매년 지가 상승률은 몇 프로? 10%. 3년 후 지가는 1억 3,310만 원.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렇게 박스 안에 딱 해서 이렇게 주어지고요. 다른 조건은 변화가 없다. 딱 이렇게. 다른 조건은 변화가 없다고 가정함. 이렇게 놓고 뭐를 구하라? 시험 문제는 요걸 구하라. 딱 출제해봐. 일시불의 현가계수 얼마냐? 요거 얼마냐? 요걸 구하라. 출제해버립니다. 그러면은 요걸 이용하는 거거든요. 주어진 거는. 자, 3년 후 지가 요거 이용하는 거예요. 자, 3년 후 지가 갑니다. 자, 3년 후 토지 가격은 지금 얼마 나왔죠? 1억 3,310만 원이 주어졌어요. 자, 니꼬르 현재 지가 얼마? 현재 지가 얼마 나왔다? 1억 원 나왔어요. 곱하기 이제 현재 지가 나왔고 이제 여기 나왔네. 1 플러스 매년 지가 상승률 몇 프로? 10%, 0.1. 매년 지가 상승률이 연이자율 개념이잖아요. 10%. 몇 년 후? 3년 후 세제곱. 그럼 1 플러스 0.1인데 1.1을 몇 번? 3번 곱해준 1.331인데 1억 원에 1.331을 곱해줬더니 1억 3,310만 원이 나온 거예요. 요 수식 문제 요 조건을 가지고 요 수식을 이렇게 썼어요. 근데 요게 뭐라고 했어요?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 일시불의 현가계수는 역수니까 1 플러스 0.1의 3승분의 1. 그게 정답. 시험 문제는 이렇게 출제하는 겁니다. 본 시험에는. 요 이해하고 역수관계 이해하는지 여부를 묻는 문제를 출제한 거예요. 이런 걸 여러분 풀 줄 알아야 돼. 본 시험 가거든. 그럼 작년에 출제된 문제는 요거죠. 작년은 어느 걸 출제느냐. 자, 5년 후에 여러분 5년 후에 1억이 현재 얼마냐 출제했어요. 그러면 현재 얼마? 요거죠. PV 현재 얼마? PV는 몇 년? 5년 후에 얼마? 1억 원. 5년 후에 1억 원이 현재 얼마냐? 할인 해겠죠.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문제에서는 할인율 7% 줘서 7%니까 얼마? 0.07. 할인율 7% 주어졌고 몇 년? 5년 후에 1억 원이 현재 얼마냐? 5승. 그럼 1.07을 5번 곱하면 돼. 5번 곱해서 1억 원을 이걸로 나눠주면 되는데 시험 문제는 뭘로 나왔냐면요. 10만 원 이하는 반올림하라. 그래서 약 7,100만 원이면 반올림해서. 이게 작년 정답. 5년 후에 1억 원이 연간 할인율 7%일 때 현재 얼마냐? 뭐 1억보다는 적긴 적은데 그게 할인율 7%일 때 얼마? 7,100만 원이 된다. 작년 출제된 문제. 원리를 묻는 문제를 출제하는 겁니다. 자, 전자계산기도 잘 활용하면 좋습니다. 네? 전자계산기 보면요. 빨리 계산하는 방법도 있어요. 거기 보면 M자를 잘 활용해서 저장하는 거, 메모리. 그거 잘 활용하면 어떻게 돼요? 빨리 계산되는 방법도 있어요. 그냥 단순히 더하기 빼기만 하지 마시고. 전자계산 한번 눌러보세요. 그 M자 있죠? 그게 저장이잖아, 메모리. 이제야 고개를 끄덕이시네. 그런 건 기대 수익률 같은 거 계산할 때 숫자 여러 개 있잖아요. 딱 저장하면은 그게 다시 되살아나잖아요. 빨리빨리 계산하. 188페이지 연금의 미래가치. 자, 연금 물을 때 우리 시험 문제 보면요. 이렇게 또 주어지는 경우 있어요. 지문 속에 기말에 돈을 넣는다. 기말에 돈을 넣고 또 기말에 돈을 받는다.
기말 불입, 기말 수령을 뭔다? 가정. 꼭 또 관련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단, 기말 불입과 기말 수령을 가정함.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가정했을 때 한번 봅니다. 현재 기말이죠. 1년 말. 또 N은 마이너스 1년 말. 또 N년 말. 이렇게 매년 말에, 자, 매년 말에 동일한 금액의 연금을 받아요. 자, 매년 말에 동일한 금액의 연금을 받는데, 문제는 이 연금을 계속 은행에 적립을 해 나갑니다. N년 말 만기가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총 금액 얼마냐? 자, 여러분 요 앞에 국민은행 있어요. 여러분 오늘 가서 정기적금 3년 만기 가입하세요. 매월 10만 원 넣겠습니다. 3년 만기 가입을 해서 3년 후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총 금액 얼마입니까? 뽑아주세요 하면 뽑아줘, 컴퓨터로. 그거 보는 거지. 그걸 우리 계산해 보는 거예요. 얼마 나올 건가. 그럼 3년 만기 정기적금 가입을 했을 때 매월 10만 원씩 넣고 만기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총 금액 얼마냐 구해보자 얘기입니다. 그러면 N년 말 은행에 넣었어요. 여러분 N년 말 A원을 은행에 넣자마자 만기 됐어요. N년 말 넣자마자 만기 되니까 바로 찾아요. 이자 없어요. A원. 그러면 N-1년 만에 A원을 넣으면 1년 동안 뭐죠? 이자가 붙어요. 얼마? 만기까지 이자가 1년 붙잖아요. 1 플러스 RMS 1승. 자, 이런 식으로 보면은 1년 말에 A원을 적립하면 이자는 얼마 붙어요? 이자는 복리 계산입니다. N년 말에서 뭐를? N년 말에서 1년을 빼니까 몇 년 동안? N-1년 동안 이자가 붙어요. 이걸 다 더해준 금액이 N년 말 만기가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뭐다? 총 금액. 이 총 금액을 우린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죠? 연금의 뭐라고 한다? 미래 가치. 다 더해준 금액. 그러면 공통되는 A를 묶어내면은 1 플러스 R의 1승. 마지막 1 플러스 R의 N-1승인데, 자, 이때 요 A, 매년 말 받는 연금액 A원에 빨간 수식을 곱해주면 연금의 미래가치를 구하는데, 요 괄호를 풀면요, A 곱하기 1은 요거고요, 요거 곱하면 요거고, 요거 곱하면 요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일단 요거 다 더해준 게 연금의 미래가치입니다. 자, 이때 요 빨간 수식은 뭐냐? 연금일 때는요, 연금일 땐 연금 나오고요, 미래가치일 때는 미래가치 개수 써주면 돼요. 그래서 매년 말 받는 연금액 A원에 연금의 미래가치 개수를 곱해주면 연금의 미래가치를 구할 수 있다. 그럼 이 말은 뭐죠? 연금의 내과기수는 매년 말 받는 연금액 A원을 은행에 계속 적립을 해 나갈 때 N년 말 만기가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총 금액 구해주는 개수를 말합니다. 예? 그러면 이 원리를 이해를 해야 문제를 푸는데, 자, 오늘 프린트 1번 문제 한번 봅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보시면은 얼마? 자, 현재 (1년) 말. 자, 거기 매연말 동그라미. 문제 연말, 시험 문제 잘 봐야 돼. 연초도 있고요, 연초도 있고 연말도 있어요. 답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연말 동그라미 치란 얘기예요. 1년 말, 2년 말, 3년 말, 몇 년 말? 4년 말. 매년 말 얼마씩? 1,000만 원씩 불입을 하는 어디에 가입을 했다? 정기 적금에 가입을 했다. 4년 말 만기가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 총 금액 얼마냐 구해보자 이게요. 4년 말 만기가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총 금액 구해보자. 얼마? 4년 말에 돈 1,000만 원 은행에 넣자마자 바로 찾아요. 이자 없습니다. 1,000만 원. 자, 3년 말에 1,000만 원 넣으면 이자가 붙어요. 몇 년 동안? 1년 동안 붙은데 연 이자를 몇 프로? 10%. 1년. 얼마?
1,100만 원이 돼요. 자, 2년 말에 1,000만 원을 적립하면은 2년 동안 이자가 붙어 1 플러스 0.1의 제곱 1.1을 제곱하면 1.1입니다. 그래서 1,210만 원. 자, 또 여기에 1,000만 원 또 적립을 하면은 이자는 몇 년 동안? 3년 동안 붙어요. 1 플러스 0.1의 세제곱 1.1을 3번 곱하면 1.331 1,331만 원. 요거 다 더해주면 앞에 1은 4개요. 4천. 가운데 1,000 하면 1, 2, 3, 6천이고 세 번째 40 얼마? 1만 원. 4,641만 원 정답. 공식 무슨 암기하는 게 뭐 있을 때는 거 암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189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뭐 그 공식만 암기하고 다니는데 이런 걸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리를 이용해서 푸는 거지. 시험 문제는 본인 시험은 이런 형태로 출제하는 거예요. 지금 1번 문제 형태로. 그러니까 원리를 이해를 해야 돼. 시험에 나오면요 3년 아니면 4년밖에 안 내요. 10년 내면 계산 못 해요, 여러분이. 그때는 요거 뭐 풀어야 돼? 요거 등비수를 계산해야 돼요. 고등학교 때 배운 거. 그러니까 10년 이런 거 안 내고 많이 나봐야 몇 년? 3년 아니면 4년. 자, 우선은 계산됐습니다. 자, 요 수식. 또 요 수식에서 A는 얼마? A는 연금의 미래가치 곱하기 양변에 빨간 수식으로 양변을 뭐 해준다? 나눠줘요. 빨간 수식이 연금의 내가 개수인데 이걸 양변 나눠주는데 이 수식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이 수식을 감채기금계수라고 해요. 용어가 어려운 용어예요. 감채기금계수. 두 수식을 곱하면 얼마? 1. 두 수식을 곱하면 1이니까 서로 어떤 관계? 역수관계. 감채기금계수와 연금의 내가계수는 역수관계인데 또 시험에는 감채기금계수 개념을 많이 물어요. 2년 전에도 정답으로 물었거든요. 무슨 얘기죠? 이때 A가 뭐죠? 자, 여러분 이런 얘기죠. 5년 만기에 정기적금 가입을 하거든요. 자, 연금의 미래가치. 자, 연금의 미래가치 5년 후에 1억 원을 주택 구입자금 1억 원을 만들기 위해서 정기적금에 가입을 했다. 매년 말 불입을 해야 될 적립금 얼마냐? 그걸 구해주는 거죠. 매년 말 불입을 해야 될 뭐? 적립금, 적금액, 적립금 얼마냐? 이걸 구하자. 그러니까 여러분 5년 만기 정기적금에 가입했을 때 매년 말 불입을 해야 될 이 금액 구해보자. 그럼 뭐를 곱해주면 돼? 감채 기금 개수를 곱해주면 되는데 이것을 2년 전에는 여기 연금의 현가 개수로 출제한 거야. 뭐를 곱해주면 돼? 감채 기금 개수를 곱해주면은 우리는 정금액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N 년 후에 1억 원을 만들기 위해서 정기적금에 가입을 했을 경우에 매 기간 불입을 해야 될 적금액, 적립금을 구해주는 개수를 감채기금 개수라고 한다. 요거 상당히 중요해요. 감채기금 개수 개념이 어려워서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용어. 자, 여러분 교재 190페이지로 넘어옵니다. 현재 1년 말, 또 기말 2년 말, 자, N년 말, 또 매년 말에 동일한 금액의 연금을 받고 있어요. 자, 이렇게 매년 말에 또 동일한 금액의 연금 애운을 받는데 여러분 매년 나는 받기 싫다. 현재 일시불로 한꺼번에 받겠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초창기에는 일시불로 지불했어요. 요청하면은. 지금은 아니죠. 그러면 일시불로 받으려면 다 뭘로 와야 돼? 미래 안 받겠다. 현재로 고쳐야지 뭐.
그럼 1년 말에 A원 안 받겠습니다. 현재 고치면 얼마? 할인해야겠지. 그러니까 1 플러스 R 할인해 들어오는데 몇 년? 1년이니까 1승. 그럼 2년 말에 A원은 현재 얼마? 2년 말에 A원은 할인을 지금 할인율을 적용했는데 기간이 몇 년이에요? 2년이니까 얼마? 제곱. 자, 이렇게 오면은 N년 말 A원은 얼마? 할인을 하면은 1 플러스 R의 기간이 총 몇 년? N년. 할인을 했어요. 이걸 전부 더해준 금액이 여러분 현재 한꺼번에 일시불로 받는 금액이에요. 현재 한꺼번에 일시불로 받는 이 금액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 연금의 현재 가치란 말이에요. 연금의 현재 가치. 그럼 다 더해주면 또 A라는 공통되는 숫자를 묶어내면은 1 플러스 R의 1승분의 1, 1 플러스 R의 제곱분의 1, 마지막 얼마?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 나오죠. 이때 요 수식, 또 요 수식인데 매년 말에 받는 연금의 A원에 이 빨간 수식을 곱해주면 연금의 현재 가치를 구할 수 있는데 이때 연금이 또 나오면 연금이고 현재 가치 나오면 현재 가치 개수로 써주면 돼. 매년 말에 받는 연금액 A원에 연금의 현가 개수를 곱하면은 연금의 현재 가치를 구할 수 있는데 이때 A는 얼마? A는 또 요 A 값은 얼마? 양변을 빨간 수식으로 나눠주면 돼. 양변을. 연금의 현재 가치인데 양변을 뭘로? 요 빨간 수로 양변을 나눠버리면 돼. 그래서 연금의 뭐죠? 현가 개수로 나눴습니다. 이때 요 것을 전문용어로 우리는 저당 상수라고 해요. 저당 상수. 그럼 또 요 두 개 곱하면은 1. 연금의 현가계수와 저당 상수는 또 어떤 관계? 역수. 세 가지 배웠죠. 연금의 현가계수와 저당 상수 역수. 연금의 내가계수와 감채기금계수 역수. 일시불의 내가계수와 일시불의 현가계수 역수. 세 개 역수 관계 꼭 기억해 두고 시험에는 또 이렇게도 내요. 연금의 내가계수와 연금의 현가계수는 역수 관계이다 하면 틀린지. A, 요 A 얼마? 자, 이 A 값을 우리는 부채 서비스액을 아까 지렛대 효과 배울 때 부채 서비스액을 다른 말로 원리금 상환액, 원리금 상환액이에요. 원리금 상환액인데 여기에 뭐죠? 연금의 현재 가치 일시불로 한꺼번에 받죠. 자, 주택 융자금인 대출금은 일시불로 한꺼번에 받아요. 자, 금융기관의 대출금이에요. 여기다가 뭐를 곱해주면 저당 상수, 대출금의 저당 상수를 곱해주면 매 기간 갚아나가는 원리금 상환액을 구할 수 있다. 뭐를 곱해준 거야? 저당 상수죠. 시험에는 또 뭐 감채기금 개수로 많이 냅니다. 감채기금 개수가 아니라 뭐를 곱해준다? 저당 상수. 요 수식은 올해 반드시 출제된 수식. 올해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수식. 안 나올 수 없어. 이건 꼭 기억하고 다녀. 부동산 배우면서 대출 받잖아요. 이거 모르면 안 되지. 대출 받으면 돈 갚는 걸 알아야 되는데. 원래 반드시 출제되는 수식이라고 했습니다. 뭐일 경우에? 원금, 이자, 원리금, 균등 상환.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자, 여러분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 금융이론에 가면은 대출 받으면 대출금에 대해서 상환하는 방식 세 가지 있어요. 원리금 균등 상환, 원금 균등 상환, 원리금
체증식 상환 세 가지인데 그 중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그래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일 때 요걸 이용을 하는데 또 그림이 하나가 어디 나와 있다 얘기죠. 자, 여러분 교재에서 193페이지 보시면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일 때 그림이 나와 있어요. 자, 이런 얘기죠. 만기 대출 기간인데 이자 지급 곡선은 우하향하는 곡선이고 또 원금 상환하는 곡선은 우상향하는 곡선인데 우리가 금융에 가서 또 배우는 거죠. 자, 이때 첫 번째 달, 자, 첫 번째 달에 원금 상환액은 가장 낮고 이자 지급액은 가장 많아요. 자, 기간이 경과할수록 이자 지급액은 체갑, 원금 상환액은 체증. 만기에 가까이 갈수록 원금 상환 곡선의 기울기, 이자 지급 곡선의 기울기는 급해진다. 만기에 가까이 갈수록. 그리고 또 만기의 약 3분의 2. 자, 만기의 약 3분의 67% 정도, 3분의 2 정도 지났을 때 대출금의 약 50% 반이 상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자, 이때 요 원금, 요게 이자인데 이 원금 있죠? 이 원금액만큼 더해준 요게 원금 플러스 이자입니다. 이게 원금 플러스 이자. 요게 바로 뭐죠? 원리금 상환액인데 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요거죠. 만기까지 대출 기간 내내 동일한 금액을 상환해 나가는 방식을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자, 이번 2년 전 정답 한번 2년 전에 요거 정답 물었어요. 한번 볼까요? 자, 2년 전 정답을 물었는데 자, 여러분이 얘기거든요. 요 금액만큼 원금이 증가한데 또 얼마? 이자가 줄었어. 요 두 개가 같아요. 네? 그럼 이 정도 기간이 오면은 처음에보다 원금은 이만큼 증가했고 요거 전보다 이자는 감소한데 이 금액과 이 금액이 똑같기 때문에 원리금은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기간이 경과할수록 이자는 감소하는데 동일한 금액의 원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원리금은 변화가 없다. 그 지문을 2년 전 정답으로 물었어요. 작년은 요걸 출제했어요. 기간이 경과할수록 원금 상환액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하죠? 작년에 출제했어요. 하여튼 이 그림을 가지고 말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이 그림을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교재 193페이지 중간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잠시 쉬고 194쪽으로 가겠습니다.